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시자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만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용으로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연세대학교 중에 의예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좀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의예과의 전형의 유형을 간단히 보시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면접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두 개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면접 없이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선발한다.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없죠. 근데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만으로 면접 없이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학교, 인제대학교, 카톨릭 간동대학교, 동국대학교, YG, 을지대학교가 서류 면접고사 전형으로 실시를 하고요. 이 중에서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학교에 해당이 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한림대 같은 학교는 대표적으로, 또 인하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에 해당이 되고요.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빼고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한양대학교가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자, 아주대학교 필답고사입니다. 필답고사는 우리가 이제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두 개 대학교가 필답고사 보고 필답고사 이후에 면접고사를 선발해서 면접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인데, 인하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는 아주대학교만 있습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과 화학,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면접고사 시험을 봅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 3년 특례 전형에서의 면접은 정말 중요성이 크죠. 왜냐하면 동일 국가, 동일한 학력 체계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썼을 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고등학교 유형과 다양한 어떤 그 학과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이나 고등학교의 활동만으로 우수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을 비교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난이도가 높고 학생의 학업적 역량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4학년도로 가면서 조금 더 변경되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을지대학교가 입시의 전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12년 특례 의학교의 면접의 일정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을 가장 먼저 보는 학교는 어디냐? 경희대학교죠. 경희대학교는 7월 15일 날 한의학과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7월 3일부터 7월 7일 원서 접수 끝나자마자 최소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서부터라도 경희대 한의대에 맞춰서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면접 일자가 빠른 학교가 가천대, 한양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8월 1일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8월 5일, 고려대학교 세종약학과가 8월 7일,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8월 12일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연세대학교는 8월 26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접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죠?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그럼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시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일서부터 8월 25일까지의 면접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접을 하기에는,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준비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있죠.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원서를 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분한 면접에 대한 준비, 충분한 실전력을 가지고 면접에 오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면접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거 연세대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서는 26일날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내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아닌 12년 특례 전형에서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카톨릭 간동대학교처럼 면접이 나중에 있는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표기가 되어져 있는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의 면접 일정이고 12년 특례는 연세대 고려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일자는 9월 15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원 외선발이에요. 정원 외선발은 3년 특례 전형 정원 내선발, 모집 인원의 약 2%, 모집 인원의 10% 내에서 선발하게 되어져 있고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이 2명이다. 모집 인원이 3명이다. 그러면 그 모집 인원 안에서 100% 선발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만 첫 번째는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합격하면서 이동해서 결국은 뭐가 발생돼요?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미충력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3년 특례 전형은 정원을 100% 선발하는 데 원칙이고 하지만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학에서 선발하겠다는 인원이 있어요. 2명을 뽑겠다. 3명을 뽑겠다. 3년 특례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2명을 뽑기로 했지만 4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2명을 뽑기로 했지만 1명을 뽑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12년 특례에서 중요한 거는 정원의 선발, 정원의 선발은 결국 학업적 적합성, 학과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 우수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해당 학교에 해당 학과에서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과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년 특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만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지원 인원이 많은 학교는 가천대학교가 5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55명, 카톨릭대학교가 50명 정도 지원했고 모집 인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어디냐 봤더니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학교가 모집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은 대학은 대부분 어떤 학교?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는 어떤 경우? 면접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고 보통 이렇게 중간 지점이 되어지는 가천대 같은 학교의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44명이 지원했습니다. 요거를 3년 특례 전형의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모집 인원 기준으로 지원자와 모집 인원을 비교적으로 뽑았을 때 나누기를 하면은 실제 경쟁률이 얼마가 정도 나오게 되면 경쟁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가천대학교가 57대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가천대학교는 1명을 뽑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44명이 지원했지만 모집 인원 2명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약 2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점도 중앙대나 아주대 같은 지점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의 의대를 원서를 쓸 때도 어떤 데가 어려운 데냐면 첫 번째는 연세대처럼 상위권 대학이면서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 상당히 어렵죠.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의 준비 정도가 충실해야 돼요. 서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12년 특례 전형의 자격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등고등학교 과정,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학교에서의 교과나 비교과나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느냐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의예과다 보니까 표준학력 지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지표의 우수성이 있느냐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ACT나 AP나 또는 토플이나 HSK나 JLPT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 등
전 세계적 공인된 지표의 우수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서류 준비 또는 서류의 우수성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쓰게 되어질 때는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대부분 어떤 구간들이 해당되냐면 지필고사를 보거나 또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구간들이 대부분의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균관대학교 당연히 어려운 학교고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상위권대학은 대부분 다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학교 당연히 어렵습니다. 좀 쉬운 구간은 중앙대나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을지대학교, 연세대 미래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비교적 경쟁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서류평가 100%다.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죠.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이 아닌 3년 특례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라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해요. 그리고 면접도 전년도에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었지만 올해는 어떤 면접?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녹화 면접이거든요. 녹화 면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동영상 업로드 면접에 비해서는 면접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만큼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서류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12년 특례 전형은 면접이 없고 서류평가만을 뽑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의 우수성도 중요하고 또 서류 준비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강점이라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어능력 증빙서를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언어능력 증빙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이상 또는 토픽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능력 증빙서류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원하는 대학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원하는 대학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특히 의학과에서는 언어능력 증빙이 합격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어능력이라고 한다면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니까 토픽 가급적이면 6급을 맞아야 합니다. 특히 의예과가 아니라 일반과를 간다 하더라도 토픽 성적인 거의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의예과에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토플 성적이 필요하겠죠. 토플 성적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토플 성적과 토픽 성적은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토픽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6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6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급을 요구하든 6급을 요구하든 3급을 요구하든 또는 요구하지 않든 간에 내가 의예과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토플과 토픽 성적은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증빙 서류는 첫 번째는 20페이지 표준학력 지표 어학능력 증빙 서류는 제외해요. 20페이지 안에서. 두 번째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을 대부분 인정해 준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자의 학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인원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44명 지원했네요. 2022학년도는 35명, 2021학년도는 42명인데 아무래도 대략적으로도 올해도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의예과, 특히 연세대학교 12년 특례는 서류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류의 우수성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류의 준비가 매우 중요해요. 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고 서류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서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대학의 제출 서류가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제출 서류들을 꼭 다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대학의 제출 서류의 방식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제출 서류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대학교가 6개가 결정이 되어지면 지원 대학의 제출 서류 확인하셔야 되고 지원 대학의 제출 서류 방법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연세대학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대학은 또 12년 특례 의예과 중에 다른 학교를 정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제출 서류 중에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한다는 얘기고, 원서 접수 사이트는 아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대행사,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쯤 진학사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학생 이름으로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해두시고, 두 번째는 나중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이 서류들은 별도로 프린트 출력해서 방문 제출하거나 대학의 입학처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된다. 어떤 서류냐? 첫 번째는 입학원서, 그 다음에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 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그 다음에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를 여기 해당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 서류들의 샘플들이 쭉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요걸 다 출력을 받으세요. 출력하시고 지금 준비한 서류들을 여기에 원서 접수에, 그쵸? 원서 접수 출력본에다가, 원서 접수 출력본, 수학기간 기록부 출력본에다가 직접 하나씩 꼼꼼히 다 작성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시면 좋아요.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원서 접수 하시게 되어질 때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류는 뭐냐면 원서 접수 시 서류를 스캔해요. 스캔, PDF 파일을 스캔하는데, 스캔하는 방식은 스캔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정확하게 잘 찍으시면 스캔이 됩니다. 스캔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업로드한 이 서류들은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것도 대학마다 달라요. 그쵸? 처음에 올릴 때는 PDF 파일을 올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원본 서류를 우편이나 아니면 대학의 입학처에 제출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들은 제출한 서류들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합격한 서류들의 원본을 제출하는 시점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어떤 대학들은 2024학년도 2월 25일 이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대학은 2023년 12월 며칠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말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서 접수를 하는 7월의 시점에서 서류들을 다 준비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서류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PDF 파일로 일단 제출하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다시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에서는 초중 고고 성적증명서, 초중 고교 재학사실 증명서, 고교 졸업 예정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3원이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서류들은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의 날인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의 날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서류 준비하실 때 우리가 발급 기한을 주는 서류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 서류들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이후에 발급본으로만 제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한 달 전에 발급되어진 서류만을 입력한다는 점, 제출한다는 점, 요 점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에는 학년, 학기 및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사유서, 왜 이게 작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사유서를 쓰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사유서의 증빙 서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증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은 활동 증빙 서류인데, 이 서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12년 특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학생이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로 그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의 서류고,
보통 12년 특례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12년 특례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서류가 바로 이 서류. 이 서류가 바로 뭐냐면 활동증빙 서류나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사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수 있고요. 이 서류들은 원서 접수 시 서류를 스캔하여 원서 접수 사이트 어디라고요? 진학서 어플라이, UA 어플라이 사이트에다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합격 후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고 활동 증빙 서류는 A4 사이즈 20매인데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 돼. 고등학교 졸업 전 안 돼. 고등학교 졸업 재학 중에 써야 되고요. 표준화 학력 지표도 마찬가지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라든가 졸업 전에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기간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지만 국내 학제 기준이거든요. 한국은 학제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기 때문에 9학년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작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우리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든 12년 특례 전형이든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서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는 서류가 연세대학교에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서류의 양식도 다르고 글자수도 다르고 첨부하시는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특징에 맞게 써야 된다는 점. 더군다나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없다는 거 여기가. 면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류에서 우수성이 드러나야 되죠.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 또는 학과와 관련된 적합성들이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없지만 다른 대학들은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리뷰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의학기월에 면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